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이제 6개월 만에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러우실지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다 가슴이 떨리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이재명 시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오늘 진행되는 취임 선서 현장까지 하나하나 오늘 박정환 스팟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이죠. 여러분들이 응원하시고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축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새 나라, 새 시대, 진짜 대한민국. 너무 기뻐요. 왜 박수를 지금? 박수 한번 치세요, 좀. 이렇게 다 치고 있어요. 박수 치세요. 왜 그러세요? 박봉규도 화이팅. 네. 박봉규 오랜만에. 갑자기 분장을 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요. 아니 내 말은 저 분장을 해야죠. 아니, 이게 아니고 얼굴이 그래서 잘 안 하거든요. 예. 어제까지 잘 안 이제 했잖아요. 약간 트러블이 좀 났는데 네. 새 시대가 딱 열리니까 네. 트러블도 이제 쫙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오늘 분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다 좋아지겠네요. 다 좋아지겠어요. 모공도 좁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더 잘생겨졌어요. 그래요? 좀 칠해가지고 오늘은 칠했습니다. 확실히 다르니다. 분장을 해가지고.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도 이제 여의도 앞에서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이제 우시더라고. 우시고 감동적이어서.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과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 그 눈물이 섞여가지고 눈물 콧물 다 보여주시면서 또 춤도 추고 그 뜨거운 현장을 보고 왔는데 자 일단은 뭐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예상하셨죠? 예상했죠 당연히. 교수님. 뭐 네. 이제 선거 기간이라 뭐 늘 졸인다고 얘기하고 마음 졸인다고 얘기하고 네. 그래도 끝까지 긴장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마음 속으로는 당연히 뭐 당선될 건 거의 당연 확실시 됐고요. 네.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것만 관심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현실이 되니까 좀 믿기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마음 졸이고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딱 결론이 나니까 네. 뭐 이렇게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살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불안불안했거든요. 어떤 또 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출범을 하셨으니까 안심도 되고 이제 새로 펼쳐질 대한민국 기대가 됩니다. 정말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올리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상 초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본인이 구상하는 모든 정책들이 실현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할 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고 원하고 또 외쳐왔던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요. 천지개벽 상상 초월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 3년 너무나 힘들었고 또 좁혀보면 6개월 내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선거 유세 그 과정 그 22일 동안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다 이겨냈어요. 변호사님. 아니 뭐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 애써 주셨고요. 이번에 네. 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필요성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내란을 진압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이 정권 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때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미완성의 탄핵이어가지고 검찰과 레거시 언론이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사실상 이용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국민들이 바라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탄핵과 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전면에 섰고 네. 국민들이 계엄을 막았고 탄핵도 이끌어냈고 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결국 국민이 해낸 거거든요. 아니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정확히 그렇죠. 결국 국민이 합니다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민이 합니다. 오마이 북. 예, 결국 국민이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시민 주권 기반 이게 우리 헌법 제 1조 2항에 나오는 헌법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 조문이 현실화된 최초의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기대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약속을 해온 대로만 지킨다면 네. 전 성공한 대통령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네. 기득권의 썩은 악취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더 국민들을 원칙과 상식 위에 올려놓고 네. 또 그 위에서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이런 우선순위, 어떠한 그 국정 운영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제가 헌법 66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조문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요. 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합니다. 우리 대표자를 뽑은 겁니다. 그럼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요. 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왜 마음을 졸였냐. 입법권이 있어도 행정권을 안 그렇죠. 갖고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나쁜 짓 할 때마다 뭐 이진숙 탄핵시키고 뭐 누구 탄핵시키고 그 권한밖에 없어요. 사실 소극적인 권한인데 이제는 행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네. 이제는 내란도 진압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닌가. 이제는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래 조마조마했던 마음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고 잠시 뒤에 이제 국회에서 네. 취임 선서가 있습니다. 취임 선서 이 현장도 오마이 TV가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전국 개표율 100%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출구조사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파 3사 네. 공동으로 한 거 51.7% 득표한다라고 딱 예측이 됐는데 51.7은 박근혜 때 51.6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그리고 권영국 0.98%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좀 띄워드렸는데요. 좀 아쉬워요.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분노도 조금 일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안 된 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웠던 기록도 좀 넘었으면 좋겠다. 51.6%.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최종 득표율은 49.42가 됐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50%를 좀 넘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포인트는 세 가지거든요. 네. 득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네. 40%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준석이 10%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렇네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준석 후보가 예. 8몇 % 나왔잖아요. 10%가 안 됐잖아요. 10%가 안 됐죠. 예. 8.34%. 요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막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죠. 저는 네. 이렇게 보고 10% 안 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 보전을 전혀 못 받습니다. 당에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말은 어제 뭐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 엄청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40% 밑으로 내려가면 더 큰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41%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어제 보니까 뭐 인정하고 그러니까 승복한다고 했더니 승복하고 나간다고 그랬더니 막 욕을 난리 하고 났어요. 뭐 난리가 네. 났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차를 막고 뭐 부정선거라고 뭐 불복하라고 그러고 막 하얀 그래서 미래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미래다.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50%를 못 된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49.48인가요? 8 얼마인가요? 이것도 대단히 높은 득표예요. 49.42. 사이 이것도 상당히 높은 득표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럼요. 득표수로 보면 최대더라고요. 네. 받은 득표수로만 수.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도 박수 받아야 되고 네. 국민적 통합을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란에 대해서 화난 국민들 보수정에 있는 일부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잘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뭐 이재명도 김문수도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10%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또 심판을 받은 그런 셈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50%가 안 된 부분이 좀 그냥 찜찜하기도 하고 또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제가 또 선거 현장에서 느꼈던 그거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복기를 할 필요는 복기,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 대전제는 뭐냐면 49.42%도 엄청난 아, 득표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게 박근혜 케이스와 좀 다른 점은 삼자 구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자 구도에서 51%를 넘는다는 게 훨씬 더 구도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드랍을 했더라면은 네. 당연히 51%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운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최초의 목표를 설정했던 게 네. 이재명 후보 50% 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40 넘느냐. 이건 또 넘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 10% 넘느냐. 이거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문수 후보만 예상보다 조금 넘는 걸 했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예상보다는 좀 덜 얻은 거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고칠 건 또 고쳐 나가야 앞으로 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복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 아까 제가 40% 넘겼으니까 뭐 박수도 쳐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박수 쳤는데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닌 게 이제 김문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김문수 시대. 정말 냉정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예, 김문수 시대가 열렸고 또 예. 당 내에서는 한동훈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친 한동훈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강 2약 시대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3강이라고 하면 친윤, 친한, 그리고 친김문수, 뭐 친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친수계까지 요 3강이 있고 친수계의 대표 주자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어제 끝까지 개표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 모습까지 잘 봤고요. 네. 이 약은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 뭐 요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될 것 같아서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해 아마 보수 주도권 싸움 경쟁하면서 네. 더 자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라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뼈 아픈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분이 정치를 오래 했거든요.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가 될 때 바람이 불었는데 네. 그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민심으로 얻었던 표수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얻었던 게 42%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8%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48, 42, 8. 완전히 이건 추락한 거 아닙니까? 추락. 네. 득표의 추락. 이준석 요게 이제 추락. 이준석 후보의 성적표가 된 거고 예. 더 뼈 아픈 것은 화성시 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동탄에 이신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네. 5동부터 9동까지가 이제 이준석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 득표율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10에서 12%. 네. 많으면 13%. 그러니까 그 동탄에서도 15% 보정 가능성을 못 얻는 걸로 지금 나와요. 그러면 42%를 얻어가지고 당선은 됐지만 지금 1년 차에 재신임 투표를 지금 받았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네. 이거 완전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뼈아픈 부분은 그럼 그때 이준석 당선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후보 경쟁력만 좋게 양당이 공천만 제대로 했었다면 이준석이 국회에 못 갔을 텐데 이게 후보 반사이익을 얻어서 간 거구나라는 게 동시에 입증된 아주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도 네. 볼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오마이 TV가 정리한 전국 개표 상황, 개표 현황 이걸 보더라도 이게 네. 저희가 표시를 했어요. 카토그램 지도, 각 선거구별 셀의 숫자, 그러니까 지방의회, 광역의원 숫자로 인구 비례에 가까운데 여기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보면은 색깔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색깔이 표시가 돼 있어서 이걸 보면 한눈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이 지역이 이제 김문수가 이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벌집같이 생긴 저쪽이 용산하고 이제 강남 그렇습니다. 서초. 용산. 네. 서초, 강남, 과천도 그러네. 네. 송파까지도 아마 이겼을 네. 겁니다. 국민의힘이 송파까지. 성남은 왜 그래? 성남. 성남 성남도 분당. 참 성남의 안타깝네요. 분당이 네. 이렇게
0.5% 포인트 차이 뭐 1위를 보이는 수지는 역시 제가 사는 수지는 네. 파란색이죠. 야, 수지. 네.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저희가 뭐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가 깔끔하네요. 예, 강원도 지역이 또 어느 지역이 또 동해, 이렇게 태백, 나왔나 평창, 삼척, 울진. 이런 것도 한눈에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우스를 위에 올리면 예, 표수 이런 게 다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결과 최고 득표수를 통해서 내란 심판을 하겠다는 국민의 뜻은 확인이 됐습니다. 내란 심판, 내란 종식.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국회 앞에 와서 여의도 무대에 올라서 내란 종식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내란 종식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해야 되고. 내란 종식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당장 이제 내일인가요? 그 국회 열어서 특검법 통과시킵니다. 그렇죠. 특검법 3개 통과시키기 때문에 내란 종식에 내란 특검이 거의 들어 있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가지 네. 통과시킵니다. 그럼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바로 저는 통과시키를 공표할 거예요. 네. 거부권 이제 없습니다. 없죠. 윤석열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특검. 네. 특검 진행하면서 내란의 수계가 있고 종사자들이 중요 임무 종사자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저는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드러나지 않은 세력들이 특검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봐요. 네. 특검을 통해서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는 사람들 다 잡아내서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내란을 못 해요. 내란에 동조했을 때 조금이라도 동조한 사람들은 처벌받는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 나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런 얘기가 안 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네. 이거 그냥 제대로 지금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친일 세력들이 아직도 나라에서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 세력은 척결해야 된다. 지금도 지금 정부 내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검찰 내에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못 찾아내고 있잖아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이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는 내란 세력들을 다 잡아내서 다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누군가 내란을 하려고 했을 때 나는 못해요 하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못해 하지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 내란 잔존에 있는 내란 세력들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다 청산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정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정부는 경제 성장을 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 민생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예요. 네. 거기에 우리는 할 거고 특검법 통과시키는 것만 이제 뭐 국회에서 하면 거부권 안 하는 거 요거 이제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특검이 하는 거예요. 국회하고 맡겨놓고 하면 돼. 순리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국회가 하고 그것도 특검이 하는 문제니까 전혀 걱정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잔존 세력들 뿌리를 뽑아야 된다. 네. 내란에 동조하거나 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구골 X님은 특별재판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까지 주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보니까 오늘 이창수 사표 수리가 됐더라고요. 지금 수리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성재 장관이 사고 친 거죠. 이게. 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사차장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걸 보면서 네. 아, 끝까지 이러는구나. 그 어제 윤석열, 김건희 투표로 나온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예. 우리가 이제는 권력, 특히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의 그 행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일이 제대로 되게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란을 진압하고 정리하는 게 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 1년이라는 게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국민들은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또 그때 국민들이 이 감당할 이 좌절과 절망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전 일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자 처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드맵을 짤 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처벌하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해서 마치 국민의힘도 뭐 내란 정리하자를 때 뭐 개헌 들고 나오듯이 제도를 먼저 앞에 갖고 나와가지고 물타기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네. 책임자 처벌이다. 여기에 저는 일단 집중해서 특검 위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도 개선 부분은 좀 뒤로 밀어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뒤로 밀어놓으면서 투트랙으로 처벌과 공론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벌과 공론화, 제도 개혁 부분은 좀 뒤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우선은 관련자들을 싹 다 저는 진상규명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따라붙을 프레임이 뭐냐면 또 보복한다, 또 이 난리를 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대상자들이 바로 치고 나올 이 보복이라는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어떻게 깰 것이냐. 이게 당연히 깨야 되는 건데 간단치가 않은 게 이미 보수 언론에서 대선 기간 내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협치해야 된다. 어제도 개표 프로그램도 제가 쭉 모니터링하니까 또 보복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보복으로 그 물타기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프레임에 말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보복 프레임을 분쇄시키는 전략도 같이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거 수사 사안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아마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3개만 제대로 진행해도요. 아마 우리 오마이뉴스 매일 해야 될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은 좀 묵은 때를 말끔히 씻겨내야 될 시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꾸 이렇게 논점을 좀 흐리는 이런 행위들보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뭔가 지금 우리가 우선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집중해서 행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댓글에 제가 이제 이걸 꼭 네. 얘기하면 시골 촌부를 한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최 목사 반성하세요. 정광훈이 목사라는데 같은 목사잖아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목사 중에도요. 정말로 민주화와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라는 데서 비판적 입장 가는 분 많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찬이라고 다 나쁜 게 여기 있는 세 사람 다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모두 다. 뭐 신인기 변호사 그렇고 박정훈 기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야. 정광훈이라는 사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목사가 다 나쁘다 또는 모든 기독교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그럼 네. 의원 다 나쁜 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판할 수 있다고. 정광훈은 저는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극우적 성향을 보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고 이런 거 저는 정말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든 목사는 다 나쁘다, 모든 기독교는 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핀셋으로 정리해요. 핀셋으로. 정광훈 핀셋으로. 무조건 정리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많이 만났는데 시민분들을 뭐 내란 종식 말씀하셨지만 네. 경제 문제를 또 말씀을 네. 많이 하고 계세요. 경제 어렵죠. 경제에 대해서 아마 근데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를 지금 제가 봤더니 1.63%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742.85. 그야말로 이거는 폭등, 더 나가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상승률을 봤을 때는 폭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반응을 또 시장이 하고 그렇죠. 아니, 시장이 하고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요 예. 민감해요. 가장 민감한 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가장 민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환경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주식 왜? 얘기하니까 지금 목소리 톤이 조금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복장이야 미장이. 뭐 몰라요 그런 거 잘. 근데 명확한 건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게 된 기대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코스피 5천 만들어내겠다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런 기대감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금요 유동 자금들 있잖아요. 유동 네. 자금들이 투자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그렇죠. 부동산을 투자하니까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기업도 성장하고 기업도 투자 많이 받아가지고 더 투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연구 개발비로 쓸 수도 있고 네. 사업 확장도 할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결국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건전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주식 이제 이렇게 막 김건희처럼 그런 나쁜 짓을 못 하게 하고 나서 주식 시장이 제대로만 운영되게 해주면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잖아요. 아니 주식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미래가 밝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 네. 주식 시장이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도요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겨요.
또 새로운 뭐 예를 들면 벤처기나 이런 기업들도 더 많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 이렇게 실제로 보여지는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경제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머리로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매우 큰 차이이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의 수용성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고려할 것이다. 본인이 아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네. 앞으로는 이게 써준 대로 관료들이 써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의 전 반응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도 우리가 가만히 그 내란 국면에서 봤을 때 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서 헌법을 어길 때 막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이 헌법 지키지 말라고 단식할 때 네. 그때 주식시장은요 매일 파란색이었어요. 매일 내려왔어요. 매일 하락장으로. 근데 지금은요 이재명 대표 딱 들어서고 경제에 대한 기대감, 경제는 심리인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돌아가면 돈이 돕니다. 네. 그러면 그 돈이 돌면서 나라의 경제가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돈이 돌고 또 정부가 재정 지출도 해가지고 마중물을 부어놓으면은 그게 또 내수진작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AI 산업에 국가가 투자를 해서 그 위에서 민간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만 낸다면 네.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어서 단기적 문제와 중장기적 과제까지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고 반드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 해결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상법 개정도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거 반드시 필요하고 그 김영남 의원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 맞아요. 자본시장.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소액주주들의 그 아주 합리적인 요구거든요. 왜 우리 소액주주들을 왜 국민들을 볼모 삼듯이 왜 주주들을 자꾸 그럼요. 볼모 인질 삼느냐? 네. 왜 기업의 이익만을 오너들의 이익만을 위하느냐? 이 문제 제기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반드시 문제 의식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고쳐진다면 네. 코리아 리스크는 저는 많이 좀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거는 저희가 내일 김용남 전 의원 모시면 말씀 들어보려고 하고요. 보니까 김용남 전 의원도 참 파란색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저희 책 썼는데 대망론 네. 책 제목도 파란색입니다. 네. 시퍼런색으로 했습니다. 시퍼런색으로. 대망론 저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박정우 기자한테 질문 신희규 변호사 우리가 예. 박정우 기자 오면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질문할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유교남이라고 저희가 이름 왜요? 붙여준 건 기억나시죠? 예. 왜요? 못 들으셨어요? 겸손의 안 상징이죠. 봐요? 우리가 방송하는 거? 겸손의 상징. 유교남. 아니, 우리가 별명을 붙였어요. 청학동 선생님. 제가 청학동 선생님. 원래 유교남이에요? 한 겸손합니다. 원래 아 겸손은- 진짜 예의가 아니, 너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 달라요. 모범 그 자체. 이재명 당시 후보 앞에서 예. 두 손을 겸손히 모으고 그런 태도를 평상시 여기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몸에 밴 이러- 거죠. 이러고. 몸에 아니 밴 아니 거죠. 평상시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예의가. 권력 앞에서 배운 거야. 권력 앞에서. 이러고 다녀요. 저 평소에? 이러고 다닙니다. 제 앞에서 한 번도 손을 모은 적이 아 없어요. 강량 약강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요. 아니 손을 저는 너무 항상- 이렇게 예쁘게 너무 저 뭐- 이러고 다녀요. 항상 저 이러고 다녀요. 이 항상. 사람이 나한테 손을 주머니 손을 저 만나면 이러거든요. 진짜 너무하시네. 그리고 그날 아니에요. 메이크업이 이거는 뭐 제 지적이 아니라 김지호 대변인님 아, 지적인데 눈썹과 눈썹과 입술이 입술이 너무 너무 힘을 많이 도드라졌다. 주셨다. 그래서 요 장면 예. 손 봐, 손. 네, 어우, 너무- 저런 손을 깍지 낀 손을 처음 봤어요. 저는. 예의와 저손 푸는 거 봐. 예, 또 겸손. 다시 오고. 청학동 선생님. 야, 와, 저 각도 보세요. 네. 손목의 각도. 정말 손 그림 같네요. 와. 풀었다가 뭘 풀었다가 그림 같아 다시 지금. 영화 같아요. 잠시 후에 또 모읍니다. 잠시 네, 후에 또 모아요. 또 모아요. 손을 또 모을 거예요. 모읍니다. 손을 한 모으고요. 3초만 기다리세요. 또 예, 모읍니다. 예, 예. 손을. 저기도 또 빠져. 모으잖아. 그리고 또 빠져줘. 여기 장면인데 빠져줘야 되는데 끝까지 옆에 붙어가지고 뒷장면 찍고 있는데.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좀 또 이따. 와요. 아,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오시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그랬겠죠. 오시라뇨. 누구를 아니. 높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라고 한 거죠. 오시라고요? 예. 저기 보세요. 저 자세가. 장면 어디? 예, 저 자세 보세요. 요 손 각도. 유교남. 청학동 선생님. 유교남 손 야, 봐, 손. 청학동으로 사랑이야? 가셔야 돼. 러브야? 야, 저 손- 하트야 뭐야? 요 하트요. 요거 하트요. 살짝. 이거 아시네요. 이 사람이 진짜. 역시. 아니 근데 전 하나만 더 여쭤볼게. 네. 차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차를 왜 차까지. 갔어요? 차에까지. 아니 원래는 문 앞에서 그렇죠. 인사드리고 헤어져도 헤어져야죠. 충분히 차를 자연스러운데 왜 따라갔어요? 차 앞까지 갔다는 거는 저는 혹시 그 차 안에서 하는 인터뷰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예. 혹시 그것까지 욕심내셨던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안 사실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예. 차에 이제 타서 또 예. 하지 않겠냐 이 또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또 유세현장 바로 또 가고 바로 나가셔야 되니까 불편을 드릴까봐 또 안에 또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양을 하고.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요거는 여기 우리- 여기 아, 왜 여기
가냐고요. 나 타는 줄 알았어요. 타는 줄 알았어요. 타라고 했는데 안에 또 이제 우리 김태선 김태선 수행실장이 또 타고 있고 하니까 비어 있으면 제가 탔겠죠. 제 말은 절제하신 거구나. 절제. 여기까지 갈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했거든. 저 차에 타면은 안 되는데 진짜. 차에 타시면 오바예요, 오바. 결례. 네. 그건 결례지. 아니, 박송물님 권력 앞에 그리고 그날 너무 사적인 이익을 많이 취하신 것 그렇죠. 같은 게 사인 받고 받고. 아니 거기도 사인을 받고 말이야. 사진도 찍고.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네. 방송을 사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실 거예요? 방송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 저희가 그날 방송을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유교남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박종호 기자님을 뒷담화할 때 제일 좋아하시는 그랬어요?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디스전. 성물남 박정호. 힘들게 현장을 유교남 하고 박정호. 있고. 저희 때 새벽 5시 기차인가 타고 맞아요. 새벽에 내려가서 분장하라고 또 일찍 오고 분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저를 포함한 우리 스태프들을 너무 일찍 오느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듯이 저를 포함한 스태프들을 생각해서 너무 고생했다는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방탄복 입고 다니까 너무 딱 차고 이 말씀은 또 하시던데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합니다.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봤더니 뒤에 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코디 하신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진짜 이렇게 거짓말 할 거예요? 있어가지고 있었대. 마치 예비하듯이 마침 봐도 이거 보니까 밑에 책들이 딱 지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야. 거기다가 책을 떡하게 갖다. 근데 책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갖다 놓고. 이 사람 우리 교수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책에 발이 달렸어요? 책에 발이 달렸냐고? 질투봉 거기에. 그리고 아니 더 황당한 거 뭔지 아시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가 끝났어요. 사인 받으실 때 목소리 나간 거 아세요 혹시? 뭐라고 했어요? 본인 목소리가 다 나갔어요. 그랬어요. 넘어올 줄 우리도 넘어올 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넘기는 거야. 그래서 박정호가 거기다가 모 씨가 튕기고요. 여기 다 나갔어요. 아니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모습도 똑같아. 카메라 꺼지거나 켜지거나 똑같은 우리 일반된 박정호. 제가 이제 개 탔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박정호가 개 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개 타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날 새벽까지 가셔가지고 너무 애를 쓰셨습니다. 겸손이 너무 몸에 배었어요. 권력 앞에 겸손이. 겸손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권력 앞에만 그래. 제 앞에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랑 막 먹습니다, 막 박정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너무 이 오마이 TV가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아시고 정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힘이 났고 또 이제 국민들이 함께 해준다는 걸 항상 알고 계세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을 또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재명 이 대통령께서 힘드니까 얼마나 그동안 몇 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변호사비 문제도 있고 힘들었는데 지금 또 오늘 봤더니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실시간 1위네. 1위예요. 또. 1위. 와, 우리 오마이북에서 교보문과 알라딘 실시간 1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포를 책 구입으로 축하합니다. 책으로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책으로 하시는 책으로 와 책으로 너무 좋은 방법이 또 나눠주시고 옆에 이웃들 나눠주시고 이재명 대통령 됐다 하면서 기쁘니까 우리가 기쁠 때 떡 돌리듯이 책 돌리고 책을 돌리는 거예요. 책을 돌립니다. 너무 제목도 좋고. 아니 근데 그날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정호 기자한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비 때문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옆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방송에서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또는 그분의 철학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것도 명확한 사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이 아시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마우세요.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국민들께 그 사인하는 건 아무리 바빠도 해주고. 아니 그 거리에서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책의 사인은 고마우시니까.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국민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생각하고 결국 국민 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또 그저께 우리 국민들 만나봤는데 시민들 만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재명 대통령 힘들고 좀 외롭고 그럴 때 국민들한테 말씀하셔라.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하셔라. 함께 가는 뒤에 있다.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함께 가니까 이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여의도에 와서 함께라는 단어를 연설 내내 총 9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이 뭐였냐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라는 네.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 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동적인 어제 그 연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다 갖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조정하고 협조하고 이런 게 이제 정치인데 네. 그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친이 쿠데타, 그냥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어떤 언론사의 질문을 안 받아버리고 막 이런 식의 아주 몰지각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이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력들의 네. 뿌리를 뽑고 그러고 나서 많은 절대다수의 국민들 다 다양합니다. 네. 그분들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마 모든 국민들의 일관된 뜻 아닌가. 네. 그런 대통령이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성공한 대통령 될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 왔던 네. 그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그 일을 할 것이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올바른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인천 사저를 나와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출발했다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슈퍼챗이 처음으로 오,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오늘 동료도 안 했는데. 동료를 네, 안 해요. 동료도 안 박정우가 했는데. 동료를 안 하잖아요 원래. 신인기 변호사 몰라요? 한두 번 겪어? 예.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네.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어제 돼요? 주말에 굉장히 뜨거웠던 건 아. 팩트입니다. 어제는 누가 새벽과 진행했죠? 점심 때. 누가 네. 진행을 그건 했죠? 제가 대답하기 그렇고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제. 저도 참여했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 슈퍼챗 준혁 예. 사랑님께서 어우,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통해서 네, 또 함께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자, 지금 이제 국립현충원을 방문 참배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렇죠. 취임 선서가 취임 진행되는데 취임 선서. 아, 취임식이 아니다, 취임 선서다. 또 이렇게 정리해주더라고요. 취임식이 아니에요. 취임 선서를 취임 하고 바로 이제 업무에 뛰어드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예, 네, 할 일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6시 21분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이제 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선관위가 이제 방망이를 네. 쳤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 없이 지금 들어가는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 대선 이후에 있었고 이번에도 윤석열 파면 이후에 네. 이제 또 인수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실전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을 국민들이 그럴 수 원했던 거고 또 있습니다. 평가했던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바로 이제 국정의 운영에 바로 이제 돌입해야 된다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일정이 예. 보면 취임 선서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외교 사절단들을 주로 만날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예. 여야 오부 요인들 대표도 만나고 예. 그리고 나서 요인들 이제 나오고. 집무실로 와서 일단 용산 집무실을 써야 되니까요. 지금은 청와대가 수리가 돼야 수리, 되고 왜냐면 이 외부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이제 수리하고 나서 그걸로 옮길 텐데 당분간은 용산 집무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적인 불가피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용산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 사절단들 오면 네.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일본과도 저는 소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네. 총리하고도 저는 통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일 또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뭐 러시아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일단 준비를 해서 외교가 사실은요 네.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와는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외적인 요인들은 사실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네. 경제의 외적인 요인들,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들은 그러니까 관세에 관련된 협상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그 선을 그을 거면 선을 그은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역사 예. 문제와 외교 문제를 분리해서 볼 거예요. 그걸 이 윤석열은 그걸 묶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배상을 하겠다고. 아니 일본이 잘못해서 피해당한 분들에 대한 배상을 왜 우리나라 기업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 선을 그을 거고요. 다만 외교적 관계를 복원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요. 네. 그래서 역사 문제와 외교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서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민주 앞으로님께서 우리를 축하합시다. 축하의 슈퍼챗 릴레이. 네. 와, 너무 보내주셨네. 대단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개 왔는데. 감사드리고요. 레인보우님도 보내. 네, 레인보우님 계시군요. 위에 레인보우님의 감사합니다. 슈퍼챗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게 너무나 기쁘고 네. 또 설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새 시대.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제 만난 시민분들이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하시더라고요. 행복해하신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또 오늘 합참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통화한 내용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역시 우리 장병들이 너무나 이 소극적 대응에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는 거 보면서 그 내란의 밤 그때 우리 장병들 우리 시민들의 힘 그 저항 그러니까 계엄 부당 명령에 군장병 소극 대응한 거 네. 이거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또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첫 소극적 일정이었어요. 저항과 네, 이제 국민들의 참여로 이걸 막았다라고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고로 첫 일정을 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저랑 동기입니다. 무슨 해군. 해군 동 해군 출신이에요 김명수가. 네. 기수로 저랑 동기입니다. 맞아요. 해군 출신이죠. 네. 해군 출신. 최준문 네. 교수님도 계속 군에 계셨으면 참모총장 합참의장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혹시 됐거든요. 다시 가기 싫어요. 7년이나 했다고 7년이나. 오래 하셨. 7년이나 했다고 군대 생활을 네. 힘들어 죽겠네.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저는 다시 가라고. 저는 3년 했는데 두 배를 더.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명수와 저를 비교해 보면 내가 젊은 건가 이런 느낌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 자기 자랑 셀프 자랑. 아니 근데 교수님 동안이십니다 진짜. 어제 그래요. 저희가 교수님 30대 때 사진도 봤고 이제 놀랬습니다 저는. 오마이 TV 처음 와서 강연하신 오마이 사진을 어제. 뉴스. 오마이 오마이 뉴스. 뉴스. 깜짝 놀랐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10만인 클럽 네. 제가 강연. 지금이 더 멋지세요. 더 멋있으십니다. 더 멋지세요. 꼭 아이고. 군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해군으로. 꿈에도 해군에 가서 강연을. 아니 됐고 정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곁에 오래오래 네. 계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또 네. 몰라요. 네. 또 이 어디 또 가셔가지고 내가요? 맞아요. 아니요. 어디 가실 수가 연락 안 몰라요. 와요. 최진문 연락이 안 오고 사람 있습니다. 일은 알 수가 그래요. 없어요.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연락을 안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이 안 오고 있다. 예, 연락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락이 오면 연락 만약에 받아야지 뭘 어떻게 받아야지 이 사람이 연락 오면 받아야지. 그럼 연락을 당연한 안 말씀. 받아요? 연락이 오면 받아야죠. 일부러 막 그건 아니죠. 잠적할 이유는 연락이 없죠. 왔는데 잠적을 해요?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연락 겸손박도 연락 오면 얼른 받을 거 아니야. 저 그럴 것 같아요. 예의 저 바랍니다. 이러고 예의 받으니까 청학동박. 손 모으고 그렇죠. 전화를 받아?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넥타이 다시 매고 그 이거 손 하고 모으고 인사 한번 그다음에 하고 이러고 받는 전화 거죠. 이렇게 안 받고요. 이게 손 모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어폰으로 해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도 손 항상 그래. 모으고 하시고 이러고 진행할 때도 다니겠습니다. 모으고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 그럼요. 예, 항상 손을 품격. 모으고 있습니다. 예, 교양 품격. 손이 안 떨어져요, 잘. 이 붙은 거 아니죠 손에 풀로. 본드로 본드로. 자, 본본문날님께서 고생하신 오마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려요. 내란 네. 종식 확실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이 절절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절한 말씀. 이재명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준석이 니 와그렛노님께서 이건 진짜 묻고 싶은 얘기예요. 니 와그렛노. 와그렛노 이렇게 하시면서 네. 슈퍼챗을 니 보내주셨습니다. 와그렛노니. 네,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준석에 대한 책임론 이게 네. 불거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수에?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한테 책임을 네. 뒤집어 씌울 일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표 계산을 해보면 이준석이 갖고 있는 표, 네.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표가 사실은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일부 갔을 거고 그럴 수 또 김문수 후보한테도 일부 갔을 건데 그건 가정의 문제고 네. 일단 현실적으로는 단독 안주를 했기 때문에 표가 지금 8점 몇 프로입니까? 8.34. 8.34가 나온 네.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논리를 세울 거냐? 네. 김문수와 이준석을 산술로 더합니다. 그럼 아. 49.49가 나와요. 네. 그럼 이재명 후보가 49.42인데 0.07 이기거든요. 야, 너 때문에 0.07로 졌다라고 논리 구성하기 너무 좋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팩트와 부합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적 수사,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에는 지금 너무 좋은 숫자가 나와버려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의원이죠 이제는 네.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뭐 수사 사안이라든지 앞으로 그 국민들의 지지가 떠나가면서 겪어야 할 정치적 고난의 길이 더 험하겠지만은 네. 거기에 지금 이 단일화 방해 내지는 보수 분열에 대한 책임론까지
동시에 지금 덮어쓰게 됐다. 그리고 하나 더 뼈아픈 것은 8.34를 얻다 보니까 네. 보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날리고 앞으로 이준석이 나가도 8%밖에 못 얻는 정당이라면 과연 지방선거 내년에 있는데 예. 후보를 낼 수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의 존립까지도 지금은 아주 위태로워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네.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 가려고 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 단일화는 그래요? 안 했지만 아, 오늘부터는 지금부터. 용태도 만나고 김용태 위원장도 만나고 왜 김용태 의원을 동생처럼 여기니까 네. 전화해가지고 야 용태야 좀 만나자 이렇게 할 것도 같고 근데 김용태 위원장은 이제 아마 책임을 지고 물러날 테니까 국민의힘에 좀 책임 있는 인사들하고 본인의 복당을 위해서 내지는 합당 이 합당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좀 부단히 노력을 할 가능성은 너무 높아졌다. 저 그렇게 내다봅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예. 완전 정치 공학이죠. 이거는 완전 정치 공학이죠. 이런 구태 정치 이런 것들을 원래 초구태 싫어하시는데 이런 거 이제 초구태 정치. 초구태 정치를 바꿔 말하면 네. 명태 정치라고 해요. 명태. 초구태 이퀄 명태. 명태 정치. 초구태 이퀄 명태. 명태 정치. 오랜만에 아니, 또 그래서 들어봅니다. 결국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40대 윤석열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성렬스럽다 그래. 성렬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스럽.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40대 윤석열 네. 너 성렬스러워라고 반성을 못하는 사람에게 성렬스럽다라는 칭호도 좀 하고 있고. 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면 네. 이준석 의원이 네. 다시 재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죠. 이렇게 이제 고난의 가시밭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뭐 네. 그거를 또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도 보수 언론에서 선거 시작 때부터 빅3 막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렇게 띄워준 게 이 그렇죠. 결과예요. 그게 처참하다는 거죠. 앞으로 보수 언론에서 이거 네. 띄우겠습니까? 띄워주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인이 주 무기로 썼던 것들이 다 네. 해체되는 그런 좀 어려움을 이제 앞으로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에 네. 업보예요. 업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토론회 때 했던 말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건 뭐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보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반성을 안 해요. 그 못하죠. 사과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더. 국민의힘은 근데 이준석을 뭐 볼모로 해서 또는 뭐 뭐랄까 재물로 해서 네. 김문수는 계속 살아남으려고 할 것 같다니까. 김문수는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어려울 수 있죠. 잘 근데 될까? 다만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진 게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그 본인은 얘기를 살아남을 했거든요.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없었으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히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네. 계속 남을 거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지금 당장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희생양 삼기 그렇죠. 희생양을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복당을 희망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이. 근데 이것도 참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네. 지금의 힘이라도 유지가 되면은 복당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네. 왜냐면 이제 표가 또 필요하니까 지방선거 때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지금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더 줄어든다면 뭐 수사를 받는다거나 어떤 불이익한 일들이 더 발생한다면 본인이 가고는 싶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안 사요. 안 받아줘요. 이러면서 오히려 힘으로 그냥 눌러버릴 그럴 수 수도 있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더 비참해지는 게 본인이 복당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 받아줘서 못 갈 가능성도 그렇지. 그럴 이제는 열려 있어서 예. 앞으로는 참 이게 예측은 어렵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차라리 복당이라도 해서 본인 거를 팔면 다행인데 네. 그것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팔 개고기가 나. 이제 개장수, 개고기 장수, 양도 구육. 청년도 팔았고 미래도 팔았고 다 팔았죠. 예. 참. 많이 팔았어요. 매출은 많을 것 같은데 좀 좋은 걸 예. 팔아야 되는데 안 어제 좋은 걸 어제 팔아서. 제가 만났던 시민 어머니께서 네. 자기 아들이 이준석을 찍는다 그래가지고 화가 났다 뭐 너무 이런. 너무 이게 댓글로도 너무 가슴이 왔어요, 너무 그게. 아파가지고 예, 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네. 결국 설득해가지고 결국 안 찍게 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다행이네. 국민이 합니다를 사셔가지고 좀 읽히시면 돼요. 같이 나눠서 예, 읽히시고 그렇네요. 생각도 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부해 보니 정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을 책 사시는 다시 게 한번 가장 강조를 좋은 드리겠습니다. 방법이다. 그리고 그때 인식 바뀌었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이재명 당시 대표가 네. 계엄 때 음. 아주 위기 관리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때 인식 바뀌었다는 유권자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현장을 보면서 함께 하신 거고 산타님이 복당보다 체포가 먼저다 뭐 이런 댓글도 이게 보고 진짜 계신데. 현실화가 사법 될 가능성이 리스크야. 높아요. 이준석은 사법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높아요. 지금. 네, 사법 리스크가 큽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래도 살짝 해볼까요? 한동훈 좀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 아니 근데 입장에서. 그분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했고 선거 기간 내내만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네. 먹방 아니었나요? 예? 먹방? 이제 뭐 먹기도 하고 뭐 라방에서 기타도 치고 뭐 고양이도 만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아직도 인식이 어떤 거냐면은 예. 나를 안 뽑았으니까 니들은 망해야 돼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김문수 이름 쓴 것도 아니 그냥 이자가 쓰여진 운동복 네. 입고 나와서 또 김문수 지지한 게 아니라 친윤 청산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 이재명 예. 이 두 가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도 뭐라 그랬냐면 야 네. 한동훈 너 네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실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김문수 이름 써 있는 것도 입었고 뭐 몇 번 손은 들어는 줬습니다만은 네. 결국 선거는 패배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당에서 이제 백서를 써야 되는데 뭐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책임론에서 네. 그럼 한동훈 책임론이 안 나오겠냐? 오늘 아침부터 나오고 있어. 오늘 아침부터 그 한동훈 배승희 책임론. 씨라는 분 있잖아요. 그 보수 유튜브 중에 한 명. 아, 그래요? 그 YTN 네. 진행됐던 아, 분. 배승희. 예, 막 네. 그런 분들이 벌써부터 뭐 한동훈 뭐 너가 아하. 탄핵 찬성에서부터 이게 이 사단이 시작이 난 됐다. 거야. 아. 원죄가 있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허.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지금 친한 개들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거 청산해야 된다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노미 상태네요. 이 여기도. 집안 싸움이 네. 예, 그게- 아주 혼돈의 아놈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권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러니까 당권. 친윤파와 친한파가 부딪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는 그건 친윤이고. 친윤 쪽이니까 네. 그쪽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어떻게 이제 밀어내요? 왜냐면 한동훈이 지금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그 장례찬 씨도 그러고 다녀요. 거기도 친윤이니까 아, 그래요? 맨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고 이제 다니고. 이미 이제 대선은 졌고 대선은 네. 졌으니 이제 당권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충돌하는 거니까 네. 이러다가 이제 분당될 가능성도 저는 분당 있다고 봐요. 가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가능성도 그 지금도 있다. 사실상 쪽에서. 분당 상태예요. 지금도. 그렇지. 분당 그러니까 네. 책임론 따지고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분당에서 전혀 다른 정당으로 갈 가능성도 근데 있다고 그때 봐요. 이제 지역구가 분당인 사람 있잖아요. 안철수. 오. 안철수는 지역구가 분당이에요. 아, 그렇죠. 이런 분당 같은 상황에 어떻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분당입니다 하면서 분당을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을 담당하고 있는 맡겠습니다 하면서 안철수의 급부상. 제가 분당입니다 하면서 김문수와 연결을 이미 됐죠. 네. 어제도 선거 그 상황실 개표실 자세히 보시면 네. 안철수 의원 혼자 성실하게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거 왜 앉아 있을까요? 덩그러니 혼자? 그거 사진 찍히려고 앉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보수의 파탄 상태, 보수의 종말의 임박 상태에서 마지막 구원자는 나다. 라는 안철수의 메시지거든요. 예. 그럼 안철수가 혼자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김문수랑 연결을 해서 김문수가 당장 당권 나오기는 좀 부담스러울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안철수가 갖고 김문수는 공천권 지분을 쉐어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짤 수 있어서 앞으로 3강 예. 친윤, 친한, 친수 김문수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봅니다. 그렇네요. 분당하면 또 김지호죠. 네, 김지호가 분당 잠시 뒤에 똑같다. 그렇죠. 잠시 뒤에 네. 또 저희 네. 방송에 모십니다. 김지호 왜 모시는 줄 아세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왜요? 어제 예. 저녁 방송에서 취소했잖아 본인 때문에. 아. 본인이 현장에서 하시는 바람에 스튜디오가 취소됐는데 세 명이 누구였냐? 예. 저랑 김지호, 신용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예. 신용환, 김지호는 다음에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됐군요. 정리가. 자, 근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이랬잖아요. 2번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라고. 아, 하는데 예, 그런 얘기했죠. 본심이 본심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고. 실수인지 한기호 의원은 경례까지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 경례 필승! 장군님 감사합니다. 경례하고. 필승!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아 웃으면서 머스. 아 김문수 지지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염두에 두고 알고 있었죠. 알고 알고 있었던 그 뒤를 거예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계산해 있었어요. 봐도 안 되는 못 거지. 이겨. 그 이거. 이게 안 돼, 안 비밀 돼. 투표라 조사는 어려운데 전 네. 그분들 진짜 누구 찍었는지는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안에서는 누가 찍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비밀 이거는 투표니까요. 몰라. 네, 궁금합니다. 뭐알 수가 없고 궁금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끝까지 아까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어제 그 사진 보고 기뻐서 깜짝 놀란 그런가? 게 다 네. 갔는데 혼자 남아 있으면 왜 남아 있을까요? 사진이 찍혔죠. 그죠, 봤죠. 안철수라서 안 갔나? 철수 안 아, 갔나? 철수 그거 안 맞네요. 아, 자기 철수 안 한다. 분당을 막아야 되고 철수를 안 한다. 그래서 안철수 분당.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지금 김문수 후보랑 굉장히 밀착 단계로 20일 선거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한 건 하던데. 맞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 이제 차기 당권 선거에 안철수 안 나올까요?
100% 나오죠. 또 김문수의 지지세를 자기가 가지고 가고 그때 안철수 의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한동훈 너 뭐했냐? 너 오징어 땅콩 먹고 너 새우깡 섞어 먹고 너 맨날 기타 치고 커피 쏟고 이러고 있지 않았냐? 너 네 정치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하겠죠. 안철수가 뭐 친윤한테는 야 친윤 예. 니네가 한덕수 세운 거 아니냐? 우리 김문수 힘들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옆에 이제 양양자 의원 같은 사람 쫙 이렇게 옆에 막 이제 다 서서. 이삭죽게 해가지고 예. 이제 안철수 군단을 만드는 거죠. 김문수와 연대해가지고.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그 당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 생각도 네. 들고. 저는 간판 내릴 거라고. 네. 생각해요. 아니 궁금하신 이름 바꾸겠지도. 분들은 네. 흥미진진한 건 맞는데 네. 제가 쓴 보수의 종말 책 읽으시면 아, 됩니다. 제가 또 1년 이것도 전에 쓴 홍보- 보수의 또 종말을 홍보를 하는군요.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판된 거 구하기는 힘든데 구하실 수 힘들 것 있어요. 같아. 자, 사주시면 구할 수는 있어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대망론 많이 부탁드려요. 대망론. 책 팔로 다녀.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네. 돼서 우리가 너무 이제 기쁘고 기쁘죠. 행복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음. 그러니까 어떤 또 이른바 이제 공격이 들어올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언론도 그렇고 그럴 보수력도 가능성이 그렇고 있죠. 이런 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 대비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네. 저는 네. 그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오늘 내일은 안 하겠죠. 첫날이니까. 그러나 이제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장 논란이 네. 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 재판 문제, 이 문제 가지고 또 거론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국회가 네. 빠르게 이 상정돼 있는 법안들 있잖아요. 법사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봐요. 네.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논란이 돼요.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일이에요. 네. 저는 대통령의 그 형사소추권 불소추 특권 이걸 네. 명확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봐요. 이거 계속 놔두는 동안 계속 논란이 돼요. 이거는요. 네. 물론 보수령 공격하겠죠. 그거 뭐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형사소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은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내란과 외환이 아닌 이상은. 근데 지금 검찰이 무도하게 기소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힘들게 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또 흔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런 통과시켜야 과제도 한다. 있네요. 예. 요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할 일이에요. 국회.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은 빨리 통과시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란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네. 이거 안 하면요 계속 이걸로 흔들 거예요. 앞으로 재판 출석하라는 둥 뭐 이거 논란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예. 보수 언론이 그거 안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소재를 그런- 그래서 저는 이거 싹을 잘라야 된다.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빨리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과제가 헌법 있어요. 84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게 없어요. 명확해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는다. 그 재판도 기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추되지 그러니까- 않는다고 돼 있어요. 재판도 마찬가지. 네, 소추란 기소 플러스 공소 유지 그게 포함되는 거를 소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기소로만 제한해가지고 재판 진행은 하는 거야라고 지금 무리한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대법원이 칼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 동시에 조희대만 탄핵해서 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안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한 대로 빠르게 이거는 조치를 하면 될 일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기관들 뭐 법원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헌법률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권한쟁의를 다투겠죠. 다투면 이 사안은 예. 결론은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헌법 84조를 해석을 했지만 저는 권위가 없습니다. 예. 저도 주장일 뿐이에요. 물론 다수의 주장이지만 결국 헌법재판소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거의 제 말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사법부의 그 미친 정치 짓 날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눈 뜨고 코베임 당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네. 그게 법적으로 뭐 맞는 해석이고 많은 법률가들이 또는 헌법법제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주진우 의원을 포함한 이런 의원들과 네. 그다음 보수 진영 계속 공격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계속 해석을 맡겨놓은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걸 가지고 계속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작하자마자부터 그거 가지고 계속 괴롭히면 네.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물론 뭐 그러면 또 공격하겠지. 그건 잠깐이에요. 그럼 끝나.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국회가 통과시키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요 정치적 공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치적 공세한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뽑으면 이름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윤상현, 이준석 뭐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또 이 사람들이 다 수사 대상자들이에요. 나경원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란과 관련돼서 뭐 추경호 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진통인과 동시에 네. 그걸 흔드는 사람들도 이제 수사 대상자니까 자기 수사받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만큼 그렇게 화력이 강하지 않고 또 네. 보수 언론들도 옛날과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의 원칙은 뭐냐? 헌법 84조를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데 매일 재판받게 만들면 그 국정은 누가 챙깁니까? 뭐 윤석열이에요? 매일 술 먹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격이 있는 거고 아니 판사들이 자기들이 뭐 신입니까? 자기들이 하면 다 따라야 됩니까? 그럼 왜 대법원장은 왜 국회가 부를 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국회에? 자기들도 나와야지. 그러면 이거 기관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상권 분리. 이걸 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는 제도 개선을 뒤로 미뤄야 된다 그랬지만 요것만큼은 빠르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어차피 헌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헌재로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석을 받고 네. 정리하는 게 맞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함께 투표소로 네. 왔는데 이거 두 분 다 예상은 못 하셨죠? 함께 올 줄은. 함께 올 줄은. 전 예상했는데. 함께 올 줄은. 네, 전 예상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지? 아니 뭐 다 뛰어봐야 펄짝이고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둘이 같이 나오지 뭐 어떻게 혼자 나오겠습니까? 따로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는 예. 근데 왜냐하면 윤석열은 예. 자기가 김문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매겨 살린다 이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릴래다가 내가 니들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준다. 부정선거 표 모아줄게. 본투표 가서 모아줄게. 야 지금 내가 투표하면 본투표 기다리는 사람들 투표율 더 올라간다. 김문수 내 덕에 한 10% 올라간다. 이러고 나왔고 지금도 윤석열은 41% 얻었잖아요. 자기가 한 30% 지금 대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머리에선 그렇다 이겁니다. 예, 여기 이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방문한. 참고로 저기가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원명초등학교. 정말요? 제 모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졸업을 했던 우리 원명초등학교. 제가 저기서 테니스도 많이 쳤는데 와.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기분 별로 안 좋으시겠네요. 좀 안 좋았더라고 어제 원명초등학교 제가 졸업생으로서. 그러니까요. 졸업생 입장에서는 우리 동문회가 진짜 네. 야 어디 또 저기 와가지고 저 웃는 거 하필이면- 보세요. 좀 이따 웃는단 말이에요. 좀 이따 웃어. 좀 이따가. 예.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전 국민 희롱이죠. 나 웃는다 이러면서 희롱. 예. 모욕 이런 거죠. 좀 있으면 웃습니다. 예. 한 3초 뒤에. 예. 웃어요? 저 웃잖아, 지금 웃잖아. 저 웃는 거. 와, 윤석열 웃음. 와 웃는다 진짜. 네, 참 기가 이렇게 막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봐야 됐습니다. 예. 좀 이럴 수가 기가 있습니까? 차죠, 기가 차요. 자, 카오루니 와 신명 기득권 출신의 이런 댓글도 왜 갑자기 저한테 기득권 출신. 테니스 쳤다고 테니스 쳤다고 하시니까 테니스를 뭐 깜짝 저만 놀라셨어요. 치나요? 다 많이 생활 기득권 스포츠인데. 출신. 아니 왜 테니스 쳤다고 기득권? 이런 댓글이 이거 좀 눈에 곤란합니다. 막 이거. 들어오네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두 사람 이 윤석열 김건희 수사 이거는 네. 뭐 순리대로 또 이것도 다른 당연히. 것이겠죠. 당연히 반드시 수사해야죠. 김건희 특검 안에는요. 네. 김건희가 주 타겟이고 김건희가 예. 상황이었으니까 그 아래 바지 사장 윤석열. 네. 윤석열이 또 공적 권한 다 갖고 있었잖아요. 둘이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수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정리되는 거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일 텐데 네.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것 같아요.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불구속 재판 하긴 하는데 이거는 구속을 부부를 동시에 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구속 안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지금 보면은 남부지검은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네. 서울중앙지검은 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게 또 지켜봐야 나눠져 되겠죠. 있었는데 네, 정권이 어떻게 바뀌니까. 될까? 더 나아가서는 특검이 좀 가동이 될 거니까 특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검찰과 예? 경찰을 믿을 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윤석열 시대는 마무리를 져야지 네. 여기서 어줍지 않게 또 검찰을 이용해 버리면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딱 긋고 이건 특검으로 완벽하게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강력 특검을 네. 빠르게 국회가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규리 씨는 오늘 또 SNS에 어제 이제 당선될 때쯤에 올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여기에 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진도 세 장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푸른 하늘을 또 하늘이 네 파랑파랑합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올리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온 음료 CF 느낌도 좀 나고. 그렇네요. 라라라 노래고 있는데.
이온 음료 느낌도 좀. 네, 그렇네요. 약간 그리스 네. 느낌이 네, 좀 그리스 느낌 좀 나는 것 같아요. 나고 있습니다. 네. 예, 김교리 씨가 이제 신명의 영화, 영화 어제 보니까 신명 보고 오셨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영화 관심이 많으시던데. 네, 그러니까요. 성형주술, 무당, 신분 위조까지. 그러니까 신명이 뭐 그런 네. 거죠. 예를 들어 박종호 기자님이면은 호정 뭐 이렇게 부르듯이 최진봉 교수님을 네. 이제 봉진 네, 이렇게 이름을 이름을 거꾸로 바꿔서 신인규면 예. 규인이 뭐 이렇게. 네, 제목을 네. 거꾸로 하시면 또 신명.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계신데 이 영화는 영화지만 또 수사는 수사고 특검은 아유, 특검입니다. 수사해야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김건희 씨 표정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의 인지 능력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씨는 인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웃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 표정은 어제 굉장히 어둡고 뭔가 본인의 운명을 좀 직감한 뭐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어둡더라고요. 이제 어두운 표정, 네. 윤석열의 웃는 표정 이것까지 보고 왔는데요. 자, 라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판검사 조중동 등 내란 세력 변하지 않습니다. 각양 각종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방송 초반에 언급했듯이 내란 종식 이거 빠르게 가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드립니다. 빠르게 강력하게 강력하게. 빠르게 가야 된다. 뭐 그 중심에는 윤건희 이제 부부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최주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항상 대선 기간 동안 오마이 TV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이제 여기 비우고 또 현장을 막 돌아다녔는데 또 두 분이 제자리 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뭐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네, 뭐 네. 우리 오마이 TV의 얼굴 박종호 기자님 그리웠습니다. 예, 그리웠다. 예. 저는 또 괜찮죠. 네, 예, 아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최진봉 교수님이 예. 막 그 앞담화하실 때 제가 그걸 청학동으로 제가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네. 내가 있을 때는 나한테 막 이러더니 우리 최지봉 그렇지만 올해는 봉해 시대.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봉해 시대. 최종 교수님도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스튜디오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니, 인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없어질 수가 있어요. 누가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이 그 어느 자리로? 네, 어디로 갈 수가 아, 있지? 안 근데 간다고요? 자리로. 언제가 또 마지막 인사가 될지 아. 몰라서 항상 뵐 때마다 마지막 인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슬퍼요. 아쉽다. 예. 그리운데 안 되는데. 어떡하죠? 안 되는데. 뭐 안 가? 왜 연락은 안 오고 있다. 안 왔다고요? 연락은 안 오고 있다.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네. 연락 좀 해달라고 댓글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있다고요. 연락을 해달라고 올려달라고 댓글. 이런 데. 자, 또 최준 반기다, 교수님 왜? 보내드리면서 기도 한번 하고 가세요. 아. 기도 한번 가시고 뭐라고 연락이 올 수 얘기하시면서 있습니다. 너무나 예.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분 보내드리고요.